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그래서 현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예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을 해버렸어요. 입건을 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됐다는 거고, 피의자가 됐다는 것은 수사를 한다는 거고, 수사에서 어떤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인정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검찰 수사 자체가 탄핵 수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특수본이 12월 9일인가요? 새벽에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서 계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고령이 유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랄지, 계엄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왜 투입이 됐는지, 또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궁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김 장관이 쓰는 국방부 장관 사무실이랄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윤 대통령이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707 특임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707 특임단이 이제 국회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갖고 유치까지 직접 확인했다는 거고, 또 체포조비를 투입한 이준호 수도방위 사령관에도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군이 이제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한 새벽 1시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상 상황실을 직접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 선포에 나가서 선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직접 지휘했다는 이제 정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느냐.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이에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라, 싹 정리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또 그러한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13명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한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약간의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사실은 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전화한 사실은 보안폰으로 통화한 내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화한 건 맞고, 그러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제 거기서 정말 체포하라고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겠죠. 일단 체포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진술 거부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1시 30분쯤 출두를 해가지고 1차 조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뒤에 이제 긴급 체포됐거든요, 검찰에서. 그 동부지소에 수감이 됐고, 오후에 2차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김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혐의가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 세 가지 혐의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포고령 발표를 한다랄지, 국회에 군을 보낸다랄지, 이런 것들이 직권을 남용한 걸로 보고, 이 직권남용이 실질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행위로 두 가지 범죄가 되는 걸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원순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국회 선관위하고 그러니까 국회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제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혐의 자체는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네 명은 이제 총장이잖아요. 이 네 명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을 통해서 계엄 선포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과연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이 네 명의 총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 이건 뭐 선뜻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서울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날 오전에 계룡대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귀를 않고 서울에도 10시 넘어서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계엄의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또 본인이 실제 체포조를 투입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뭐 국회에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이미 11월쯤에 이제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걸 또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계엄이 우리가 즉흥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11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냐. 근데 11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날 이제 국회랄지 여러 가지 군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한 행위를 보면 이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계엄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의혹이지 뭐 이게 확실하냐 안 하냐는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계획적으로 훨씬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뭐 내론죄 인정되는 게 있어서는 뭐 형량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일단 뭐 탄핵 표결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에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밀리고 버티고 하는 이 싸움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